안녕하세요. 인문학 작가이자 번역가인 물란서생 진화입니다. 물란서생이란 글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을 원문과 더불어 재미있게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 마누라 덕분에 하루아침에 대부가 된 마부. 대부, 마부. 좀 헷갈리네요. 관한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즘으로 치자면 비정규직인 운전기사를 하루아침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시킨 사람, 즉 안영입니다. 안영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정작 공자님의 취직길은 막아버렸어요. 당시 전하라 임금이 제법 많은 연봉을 제시하며 공자님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안영이 나서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영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악연, 원수라고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안영을 사마천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 관한열전의 말미에 밝히고 있어요. 정말 공자님의 부하를 잔뜩 돋으려고 작정이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자님과 그 안영의 악연은 나중에 공자세가 같은 곳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안자의 에피소드와 그와 관련된 역사의 명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평중 영자 레지 이유 있냐 옌 핑종 인저 라이즈 이웨이 런예. 안평중 영자, 여기서 좀 복잡한데요. 성은 아니고 이름이 영이에요. 갓나나이 영자. 그러니까 안영, 이렇게 성명은 안영인데 평은 죽은 다음에 붙인 호인 시호고 중은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중 두 글자가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평은 시호, 중을 자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은 안영. 안영은 여기서 자는 놈자자가 아니라 문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영, 안중, 즉 안중이라고 할 때는 자로 부르는 거죠. 안평중 이러면 시호하고 자를 동시에 부르는 것. 안영은 레의 이우라는 곳 출신 사람이다. 레는 그 전하라 곁에 있었던 산동반도 그쪽에 있었던 자그마한 나라로 서기 567년에 제나라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리고 이 이유는 지명인데 잠시 뒤에 그 현대 지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사제령공, 장공, 경공, 이절검, 역행, 중어제, 시, 지린공, 짱공, 진공, 이제진, 리싱, 종이치. 안영은 제용공, 제나라의 용공, 장공, 경공 세 임금을 모셨는데 근검절약하는 거죠. 근검절약하고 이 일을 힘써 행했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중용되었다. 여기서 이는 때문에 이유를 밝혀주는 말이고 이 중은 무거울 중자. 그래서 중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안자와 그의 시대를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영, 서기전 578년에 태어나서 서기전 500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동 고밀 사람입니다. 이 고밀이라는 지명이 바로 현대 지명이고 앞서 말한 레라는 나라의 그 이유라는 것이 옛날 지명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사상가 외교가로 몸은 왜소했으나 언변이 뛰어남. 자, 그럼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세 임금을 모셨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제영공, 장공, 경공, 그리고 뒤로 와서 다시 경공 때 서기전 500년에 죽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영이 죽고 나서 3년 뒤 공자님이 주의열국을 시작하는데 497년이죠. 이것을 보면
이제 공자님하고 안영하고는 안영이 한 20여 년 그 손인데 동시대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 배경을 알아두시고 이 도표의 아래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에요. 이 도표는 바로 여기 중국사 인물과 연패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물란 선생이 번역한 책이니까 강의할 때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역사의 명언이 나옵니다. 기상제, 식부중육, 첩불의 백. 지상치, 시부총肉, 채부이보. 안영, 안자, 높여서 안자라고 부릅니다. 안자가 제나라의 재상이 된 일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여기서 중은 무거울 중이 아니고 거듭할 중이에요. 앞서 그 무거울 중자 중용되었다 할 때는 중으로 무겁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한국 발음에서는 구별이 안 가는데 중국 발음에서는 거듭할 중은 총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부총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고기를 2가지 이상 먹지 않았다. 2가지 이상 올리지 않고 첩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지 않았다. 여기서 의도 한국 발음에서는 구별이 안 가는데요. 중국 발음에서는 명사로 쓸 때는 이하고 평성으로 읽고 일성, 입다 동사로 쓸 때는 사성으로 읽어요. 이 첩은 꼭 뭐 정실에 비해서 그 첩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고기 종류는 한 가지만 먹었고 집안 여자들에게는 비단 옷을 못 입게 했다. 그러니까 엄청 근검전략한 거죠.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치를 할 수 있었는데 저번에 관한열전 첫 번째로 살펴본 관중은 굉장히 사치를 했죠. 뭐 최고급 집에 첩을 3명이나 들이고 집도 셋에다가 당시로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가전제품을 쓰고 이랬는데 지금 안자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평민보다도 더 검소하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드디어 재상으로 지낼 때 에피소드가 시작됐습니다. 월석보현 제류설중 외시후贤 짜이레시종. 여기 월석보 사람 이름인데 이 지금 아비부를 보라고 읽었죠. 자보라고 해서 남자에 대한 미칭 아름답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 안에서는 부가 아니라고 보라고 읽어야 되고요. 중국 발음에서도 아비라는 뜻일 때는 푸하고 사성인데 자보라고 읽을 때는 부하고 삼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류설, 류는 이 포승 끈을 말하는 거고 설도 밧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수가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류설이 나오면 죄수로 있는 상태, 죄중에서 죄수로 있는 상태, 류설이 이 감옥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석보는 현명이 있는데 죄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안자출, 조지도, 해좌참, 속지, 제귀,燕子出, 赵子图, 节作参, 属之, 在归. 안자가 외출했다가 여기서는 진흙이 아니라 길을 말합니다. 길에서 그를 만나고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참을 풀어서 그를 위해 속죄금을 냈다고 하는데 이 참이 뭐냐면 옛날의 마차, 순추시대의 마차는 4마리의 말이 끄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말을 양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2마리의 말을 참이라고 불렀어요. 견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4마리 중에 왼쪽에 가장자리에 있는 왼쪽 말을 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돈 대신 속죄금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월석보를 마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불사 입규, 시에루, 归,
그런데 돌아와서 안자는 여기 안일뿔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안이불자보다 이 안일뿔은 조금 뜻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부정의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일뿔은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동사를 이렇게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는 작별 인사를 고하다 이러는 건데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월석보에게 아이 뭐 들어가 쉬십시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하고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궁전 안에 있는 작은 문을 얘기하는데 그 내실을 비유하죠. 우리가 규방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굳이 월석보 청절 走之岳师傅 징죄. 조금 뒤에 얼마 뒤에 월석보가 절교를 청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자, 그래서 안자 확연, 섭의관 사왈,燕子决然, 设衣冠 谢曰. 안자가 깜짝 놀라 당황해가지고 옷과 의관, 옷과 그 관을 당기다는 정리하다죠. 이렇게 좀 정돈해 있고 사과하면서 말했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 글자가 여기 확인데 뒤에 여기 뭐 놀라다. 연이라는 말은 앞글자에 붙어서 그 형용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고 당황한 모습을 형용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불인, 면자어액, 하자구절지 속야. 잉수이 뿌란, 면즈, 위어, 허즈, 저우제, 수예. 영은 안자의 자기 이름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어질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재앙에서 면해 주었다. 구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절교를 구하는 거, 절교를 청하는 것이 그리도 빠릅니까? 이렇게 정말 밥 사주고 뺨 맞은 꼴이죠. 내가 뭐 정말 말 한마디까지 풀어가지고 지금 속죄금을 내가지고 풀어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참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이거는 뭐 절교를 하자 그러니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딱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역사의 명언이 등장하는데 월석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연, 뿌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닌가 이제 설명이에요. 오문군자 구러 부지기 이 신어지기자 의원 찐즈 취 위부즈지 얼신 위즈지저. 내가 듣기로 군자는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는 공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기존 번역본들에서는 조금 달리 번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굴을 굴복하다 굴로 보는데 어를 투로 봐서 나를 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뜻을 굽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는 신을 별신으로 번역해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서는 뜻을 펴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조금 뜻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를 바이로 해석해서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의해서는 모욕을 당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의해서는 공경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지 앞뒤의 뜻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뒤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방오제 유설중 피불지아야 방 우짜이 레이셰종 비부즈워예. 방금 내가 죄수로 있을 때 그들은 나를
알아봐주지 못했습니다. 부자 기이감오이 속아 시지기 지기이 물에 고 불여 제 류설지중. 좀 기네요. 푸즈 지간 간우이 수어 간. 이게 항상 이렇게 읽다 보면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좀 헷갈립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푸즈 지간 우얼 수어 시自己而无理故不如在累谢之中。 부자. 여기서는 부자는 선생님을 의미하기도 아니고 현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그 경칭일 수도 있는데 대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상은 경대부에서 가장 높은 그 계급이니까 벼슬이니까 이게 부자. 당신께서는 그 재상께서는 이미 여기서 감오는 이해하는 바가 있다, 깨닫다. 이미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걸 이해하는 바가 있어서 나를 속죄금을 내고 나를 구해 주셨는데 이것은 나를 알아봐 주신 것이고 지기 나를 알아봐 주면서도 물에 예가 없는 것은 확실히 그냥 잡혀 있는 상태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죠. 아니 당신이 나의 처지를 이해해서 나 같은 현명한 사람이 저렇게 억울하게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알아서 속죄금을 내고 나를 구해주는데 이것은 나를 알아봐 준 거다. 근데 나를 알아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실로 팍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무례하면 이거는 내가 뭐 정말 죄인으로 잡혀 있을 때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절교를 청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뭐 괜히 삐져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안자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월석보를 상객으로 모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안자위 재상 출 기여지처 종문한이 규기부 燕子为其上出其玉子妻从门见而归其夫. 안자가 제나라의 재상일 때 어느 날 이제 외출을 하는데 여기서 어는 마부를 맡아요. 그 어부의 처가 아내가 문틈 사이에서 그 남편 지아비를 엿보고 있었어요. 기부 위 상어 옹대게 책사마 의기양양 심자득야 지후 웨이상의 용다가이 처스마 이치양양 선주더예. 그런데 그 남편은 재상의 마부인데 대개는 큰 일산을 말해요. 큰 일산을 옹은 포옹하다의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치켜들다예요. 그걸 치켜들고 네 마리 말, 여기서 그 사마사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마차를 끄는 말이 네 필이 한 세트죠. 그러니까 네 마리 말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아게 의기양양하면서 자득은 아주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의 차, 뭐 벤츠가 됐던 뭐 가장 좋은 차를 이렇게 몰면서 굉장히 고개 딱 세우고 이렇게 좀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뻐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꽤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기귀 기처 청거 찌얼꼬이 지치 징취. 발음 재밌네요.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니 그 처가 떠날 것을 청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겠다. 이혼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마눌의 이혼 요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문기고 후원치구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눌이 마부의 마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안자장 불만 육척 신상 제국 명연 제후 燕子长不满六尺身上齐国明显诸侯안자는 키가 6척에도 미치지 못하고 못하는데 몸은 제 나라의 재상이다. 그리고 이름은 제후사이에 드러났다는 건 제후사이의 명성이 자자하다는 거죠. 금자 첩간기출 진염심의 상유이자하자 진저 채관 지추 这年生矣常有以这下者 오늘 첩이 제가 안자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떤 뜻과 생각이 깊은 것 같다. 포부가 큰 것 같고 늘 이렇게 자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이 일국의 재상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름이 아주 명성이 자자한데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포부가 아주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런데 또 금자장 팔척 내위 인복어 연자지의 자의위족 첩시국어야 찐 즈장八尺 乃为人仆位然子之以自以为主且是以仇气也 오늘 지금 당신의 키는 8척인데 아까 안자는 6척도 못 미치는데 당신은 8척이나 되는데 남의 인복어는 남의 하인 되는 마부예요. 그런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 그런 마부인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나는 이 때문에 떠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당신은 허우대도 멀쩡한데 남의 지금 하인 종으로서의 마부나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요구한다. 마누라, 똑똑한 마누라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든 마부는 기후, 부, 자, 억손, 지허, 후, 쯔, 이순. 그 뒤로 남편, 그러니까 나부는 스스로 이렇게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졌다. 겸양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억소는 누르고 더는 거니까 무엇을 감퇴시키다, 깎아내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형용해요. 그래서 안자 괴이 문지 어이실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굉장히 폼을 잡는 기사, 경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겸손한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안자가 燕子乖而问之亦是对 안자가 이상하게 여기서 그에게 물어봤더니 위, 이是对 그러니까 마부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이랬는데 마누라가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안자는 안자 천이 위 대부
燕子见你为大夫. 안자는 이 다음엔 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를 대부로 청거했다. 야, 그러니까 뭐 그 마누라도 똑똑하고 뭐 훌륭한 아내이지만 그 말을 듣고 뭐 먼 옆에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확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야, 그 말, 저 말이 정말 사리에 맞는 말이구나, 일리가 있구나 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겸손해진 것, 이것을 바로 안자가 높이 사서 너는 그러면 대부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바로 정말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뽑아준 셈이죠.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둬서 남편은 로또를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사마천의 평가입니다. 방, 안자, 복, 장공시, 곡지, 성내, 연우, 거, 기, 소위, 견이, 불이, 무용, 자야. 방,燕子夫, 张公师, 哭之, 整理, 然后去. 其所谓见你不为无用者也. 이제 여기서는 뭐 방공 뭐 지금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발어사 정도예요. 이제 살펴보니까 안자는 장공의 시체 앞에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예를 성내, 예를 다한 연후에 떠났는데 어찌 이것을 두고 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하겠는가? 이 말은 좀 앞뒤 사정을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저라는 대부가 제 나라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해서 장공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가 죽여버립니다. 시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셈인데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안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최저의 집에 가가지고 장공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군신회를 당한 다음에 그 집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최저는 그때 안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그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뭐 겁쟁이 아니냐 이런 것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최저를 뭐 정말 거기서 뭐 당장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그냥 나온 그 안자를 겁쟁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정말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시해당한 주군을 위해 군신의 예를 다하고 나온 것, 뭐 이것만 해도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용기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용기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더 보충을 해줍니다. 직위간설, 봉군지안, 차소위, 진사, 진충, 퇴사, 보과, 자제. 这起见说犯君之言，次所谓进士尽忠，退师不过者也者哉. 그가 이렇게 간언하는 말을 보면은 임금의 얼굴을, 여기서 범은 임금의 얼굴을 무시하다, 거스르다. 그러니까 뭐 임금의 표정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얘기, 간언을 하면 이 얘기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면 설령 임금이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안 듣고 하려고 해도 반드시 했고, 그걸 갖다가 범군지한, 그러니까 임금의 낯빛을 가리지 않았다. 가리지 않고 간언했던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 최저의 사건에서 그 안자를 용기 없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간언하는 모습만 봐도 이게 임금한테 함부로 이렇게 그 낯빛을 가리지 않고 거스르고 잘못 간언했다가 목이 날아가기 쉽죠. 옛날에 정말 그런 전제 정권에서는. 그렇지만은 용감하게 안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진사 진충.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조정에서 물러나서는 여기서 보관은 허물을 고치다죠. 그러니까 허물을 고칠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태도, 안자의 그렇게 용기 있게 간언하는 태도가 바로 방금 한 말씀은 그 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안자는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정말 용기 있는, 오히려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충직한 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공자님이 열받게 사마천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가령 안자 이제 여수 위지 지편 소흔모언 자링燕子 얼짜이 위수이 웨이즈 즈변 수신모옌. 가령 안자가 살아있다면, 여기에서 그 이는 주하고 수로 사이에서 위치하면서 가정의 뜻을 나타내요. 앞에도 가령 if가 있는데 또 여기서도 가정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자가 만약에 지금도 살아있으면 나는 그를 위해 채찍을 잡고, 여기서 흔모는 기뻐할 흔이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다 이런 건데, 흔모는 기뻐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서 따르는 바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안자를 존경하냐면, 안자가 지금 살아있으면 당장 그의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 마부, 안자가 타고 다니는 정말 마차의 운전기사라도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기뻐 죽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공자님이 들으면, 야, 정말 우리 사마천이 나의 정말 일생일대의 원수, 내 악기를 갖다가, 그때는 참 젊었을 텐데 가로막았던 안자를 너무 띄워주는군 하고 참 서운해 하실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안자와 그 공자 사이에는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세가라든지 공자 관련된 부분, 또 안자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